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적용기획부 김영인 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과후 학교 강사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산정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경비는 실제 들어간 공제율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강사는 18.4%가 경비율이며 이 금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이 되고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보험료 요율은 1.4%이며 사업주와 특고가 각각 0.7%씩 균등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 하한과 상한 기준입니다. 하한은 월 보수가 13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33만 원으로 산정하게 되고 상한은 월 보험료가 44만 1,15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올 7월 총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경비율이 18.4%라고 했습니다. 18.4%인 36만 8천 원을 공제한 163만 2천 원에서 사업주 부담분, 특고 부담분 각 0.7%씩 11,420원, 총 22,84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7월 총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자, 100만 원에 18.4%인 18만 4천 원을 공제한 81만 6천 원이 월 보수 통보로 되고, 다만 보험료는 133만 원보다 적으므로 13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0.7%씩 9,310원씩 해서 총 18,62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하한액과 상한액을 그래프로 그런 것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업 등 신고서입니다. 노무 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 제공을 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가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업 신고 기간에는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Q&A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분기마다 강사료를 지급받는 강사의 경우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았지만 해당 월에 해당하는 월 보수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방과후 학교 운영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시 심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강의 요일 또는 강의 횟수 시간 등이 명확히 알 수 있어 충분히 보험료 월별 보수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산정이 어려울 경우 분기 지급액을 겨울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학교와 계약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원청에서 고용보험 납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 계약자가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계약자와 지급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원천 공제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공립의 경우 동일 사업주 내 학교와 교육감의 관계라면 학교가 취득신고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지 교육감이 취득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지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사무는 학교가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납부하는 등의 절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월 보수액 통보 시 노무 제공일의 기준은 실제 강사 활동일인지 강사료 지급일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강의를 한 날을 말하며 7월의 강사료에 대해 8월 말까지 월 보수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실보수 기준 원천 공제하는데 기준보수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 정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보시면 공단은 법령에 따라 국공립의 경우 사업주별 종사자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서 133만 원 미만인 경우 학교별 보수 비중에 따라 133만 원을 적용하고 133만 원 이상인 경우 실보수에 따라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종사자 부담분을 산정하여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납부 유예에 따라 원천 공제 시기 방법 등은 교육부 등 사업주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 내년 2월 부과된 총 보험료 중 종사자 부담분을 내년에 일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장점은 공제 업무는 편의하나 21년 하반기 내 상실자의 경우 사업주가 원천 공제분을 개별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또한 종사자 또한 6개월치 부담분을 일시 공제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월 실보수액의 0.7% 공제하는 방안입니다. 장점으로는 매월 실보수에서 즉시 공제함으로 산정이 편한 방법은 있습니다만 내년 2월 공단 보험료 부과 시 차익분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133만 원 미만의 경우를 대비해서 0.7%가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원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80만 원시 0.7%를 133만 원시 공제 비율로 환산하면 1.16%가 됩니다. 따라서 예시 2의 단점을 보완해서 1.16%를 공제하게 되면 내년 2월 추가 납부 시 원천 공제 부족 문제가 해소되는 반면 종사자 부담분이 가중이 되고 내년 2월에 종사자에게 기존 원천 공제한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질문입니다. 강사가 시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인 A학교에서 50만원, B학교에서 60만원인 경우 두 학교 모두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해야 되는지입니다. 자, 동일 교육감이므로 사업주가 같습니다. 따라서 A학교 50만원, B학교 60만원이면 총 110만원이므로 월 보수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에 비율별로 보면 A학교는 자 110만원에서 50만원 분을 나누어서 비율인 133만원에서 0.7%를 각각 공제하시면 되고 B학교는 자 133만원을 기준으로 전체 110만원 분의 60만원을 내 0.7%를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직급여입니다. 자, 실업급여는 피보험 자격 상실이 돼야 수급 요건이 되며 실업은 노무 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이릅니다. 기여 요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이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특고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였어야 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나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 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는 수급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수준입니다. 기초일액입니다. 기초일액이란 구직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일액을 말합니다.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나누어서 기초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한액은
133만 원을 기준으로 60%인 7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직 전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의 합계로 작성하며 월 단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특고A가 22년 3월 11일 날 취득해서 22년 12월 20일 날 이직을 했다면 자, 4월부터 11월까지는 개월수 8개월이고 자, 3월 달 21일, 12월 달 22일 을 합산하여 35로 나누면 1.37일이 되고 총 개월수는 9.37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노무 제공자는 노무 제공일이 월 기준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보고 11일 미만이면 일수를 합산하여 22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자, 22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월 근로를 제공하는 일자가 20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보시면 자 1월 12일, 2월 15일, 3월 13일 노무를 제공한 경우 모두 11일이 넘기 때문에 1개월씩 3개월로 보게 되며 자 4월 달은 10일, 5월 10일, 6월 8일이므로 11일이 미만이기 때문에 각 합산하여 20일로 나누면 1.3개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4.3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120일에서 270일로 지급됩니다. 자, 지급요건, 출산 전후 급여에 대한 지급요건을 보겠습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지급 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되겠습니다. 지급 기간은 출산 전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업무 처리 관할입니다. 자,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자, 실업급여 등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부과, 피보험 자격 관리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고지 수납하고 체납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는 전국 4개소의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센터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 전화번호 및 업무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관련입니다. 자, 방과후 학교 강사의 간이직업 명세서상 소득신고 주기가 자,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직업월인 매월, 직업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신고기한이 바뀌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강사는 업종 코드가 신설되어 940925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